UX, 뭐 익스피리언스 좋은 경험 굉장히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갖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용자 경험, 좋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건 고올이라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하해야 할. 그런 고올에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에 잡혀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목표를 갖다가 뭘로 가져갈까?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있는데 영화에서나 또는 심리학에서나 또는 우리 생리학에서나 이런 데에서 뭔가 이런 경험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슈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영화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는 건 트레일러 보잖아요. 아니면 선전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사. 왜 좋은 장사냐면 실제 물건이나 제품을 보여주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히 재미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성금을 받는 거예요. 영화비 요새 9,000원이라고 하는 선금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사람을 갖다가 그 좁은 장소에다 꽉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되지? 무지하게 좋은 경험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쪽, 공연 쪽, 올라가서는 미학이나 이런 쪽에서들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냐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고적인 수준, 머리에 생각하는 수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움직이는 수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수준, 내가 이렇게 느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지 어느 정도 만족돼야지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한다. 그 세 가지 수준을 갖다가 이 HCI UX 쪽에서는 유용성, 사용성, 감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되어야지 사람들이 최적의 경험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유용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매저하냐, 어떻게 측정하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제품들에서. 여기서 그냥 인트로만 하자면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도구가 또는 그 디바이스, 그 서비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용도를 충분히 잘 수행하는 것. 이게 유용성. 우리가 처음 1세대 내가 처음에 샀던 핸드폰이에요. 거의 벽돌 수준인데 이 벽돌 수준의 핸드폰을 갖다 들고 다녔던 이유는 이 벽돌을 들고 다녀야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니드가 있습니다. 이동 중인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기능이 만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앱을 갖다 들고 다녔던 거고. 내가 좋아하는 차 중에 허머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를 갖다 언젠가는 내가 꼭 살 건데 왜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자동차로서의 본연으로서의 기능을 갖다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냐 이게 유용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못 맞추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매주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유용성과 관련돼요. 사용성은 그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을 하고 그 정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걔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용성이라는 게 effectiveness, 효과성이라고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용성은 efficiency, 효율성.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그 기능, 그 정보,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저빌리티라고 하는 그 섹션을 사용성이라고 하는 섹션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HCI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적은 실수를 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 유저빌리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스마트 핸드폰 써본 사람 블랙베리 미국에서 살았어. 한국에서 있는 블랙베리 쓰지. 야, 독특하다. 어떤 이유에서? 디자인이 좋아서. 그것도 또 독특하다. 미안해. 나도 사용했어요. 나도 사용했는데 블랙베리가 뭐 여러분들 뉴스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 달 된다. 네, 이제 그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이메일 체크하는 데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들 하는데 보면은 자기 사적인 폰으로 아이폰 들고 다니고 자기 회사에서 있는 폰으로 블랙베리 들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런 친구들 핸드폰 2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이메일 확인하면 너무 쉽고 편리하게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좋았었고, 근데 그 블랙베리가 망한 걸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블랙베리가 망했냐, 몇 주 전에 망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샀잖아요. 노키아가 인수된 것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레슨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레슨은 옛날에는 사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용성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사용성이 절대적이다. 그거 말고 다른 이슈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는 감성이에요.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이 쉽고 편리한 것도 알겠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감정을 갖다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이 HCI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글루가 있어요. 댄 우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루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가서 이렇게 치면은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980년대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을 쓰셨어요. 주로 유저빌리티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사용성에 대한. 그 양반이 2000년대 후반에 어떤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성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게 설파를 했는데 내가 틀렸다. 내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좋게 좋은 사용성이 아주 정말로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내가 말한 대로 100%다 만들어도 나도 안 살 거야. 하면서 그때 이 양반이 들었던 예가 그 우리 자동차 중에서 미니 있잖아요. BMW가 인수한 미니를 갖다 예를 들면 그때만 해도 그 양반이 한 70대 가까이 갔어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차 모고 재밌다고 생각한 것이 이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성, 유용성만 가지고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정말로 최적의 경험을 주려면 감성을 만들어야 감성의 중요성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영화 중에서 가장 감성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는 영화는 난 이 영화인 거예요.
dreamt music. I didn't know if I could play. I remember lessons. I don't know if it's me or Terrell's niece. You play beautifully. 무슨 영화인지 아는 사람? 블레이드 러너. 해리슨 포드가 연기였을 때 나온. 저 상대방 여자는 로봇이에요. 도망친 로봇이고 그 도망친 로봇을 갖다가 잡아서 현상금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이 해리슨 포드. 근데 이제 그 로봇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로봇들이나 이 아이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상들을 우리한테 줘.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영화를 갖다가 모방하는 무지하게 많은 SF가 나옵니다. 그때 그 감성, 그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모방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제품의 판매나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디자인은 뭐 당연히 그렇죠. 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폭스바겐 뚜아렉하고 포르쉐 카이안하고의 차이는 겉모습 차이뿐이 없는데 안에 있는 내부의 엔진이나 이런 걸 다 똑같이 쓰는데 가격 차는 2천만 원인가 차이. 그런 차이가 감성의 차이죠. 그리고 이 감성적인 요소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처럼 특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났고요. 우리 자동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니 이런 차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UX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런 사용성과 유용성과 감성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든다.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 내가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든다. 그러면 이 유용성과 사용성과 감성이라는 걸 어떻게 잘 배합해서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UX 이노베이션. 이게 UX 이노베이션이고 여기서의 어려운 점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사용성 제일 사용을 풍경해야 돼. 유용성 정말 빵빵한 기능을 많이 넣어주고 감성 딱 보고 있으면 뿅 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왜 저렇게 허접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까? 그럼 좋은 회사에서 첫 번째 마이크가 오잖아요. 두 번째 쓸만한 사람은 다 경쟁 회사에 있었죠. 세 번째 이 강의를 안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나라 전체에 있는 HCI 박사보다 삼성전자에 있는 HCI 박사가 훨씬 많아요. LG전자에 있는 박사가 훨씬 더 많아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구조나 그런 차이점이 좀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도 있죠. 개인차도 있고 또 각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가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각자 인디펜던트하게 사용성도 높이고 유용성도 높이고 감성도 높이고 다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얘네 셋 간의 상충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모든 걸 갖다가 다 좋게 하고 무조건 모든 걸 갖다가 다 높게 올려놓으면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돼요.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돼요. 좋은 방법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걔네들 테스트해보고 올려보고 내쳐보고 하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발리에이션 하는 프로세스에 중요한 요소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까? 그 사람들은 우리 제품들을 왜 사용할까? 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것인지 알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디바이스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 손목시계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웹 서비스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구조예요. 스트럭처. 두 번째는 행동, 비헤비어. 세 번째는 양식 또는 representation, 표현.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만들던 웹 서비스를 만들던 검색 엔진을 만들던 요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실제 아티팩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HCI라고 하는 분야, UX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디바이스의 스트럭처와 그 디바이스의 비헤이비어와 그 디바이스의 레프리젠테이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주면은 이 사용성, 유용성, 감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최종 아웃풋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 이 HCI가 이 최적의 경험을 주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게 됐었을 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갤럭시도 S2까지 써본 사람들은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안 맞는다 그러다 S3를 가면은 이게 왠지 이제 뭔가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는 뭔가 내가 괜찮은 경험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폰이 참 뛰어난 거죠. 아이폰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카카오톡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카카오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업데이트돼서 진행돼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딱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이제 얘가 뭔가 좀 균형된 경험을 나한테 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점이 사람들이 최적의 경험을 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부터 사람들의 이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변하잖아. 골프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HC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게임기 만드는 소니 이런 회사들이 UX, HCI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가고 많이 사용을 해. 프로덕트를 갖다 실제로 디자인할 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이런 제품들을 갖다 디자인했을까?
또 중요한 그 파트 중에 하나 서비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포털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검색 엔진 서비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쓰면서 어떤 경험을 할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HCI 하는 사람들 마음을 가고 컨텐트 이노베이션 새로운 게임 만들 때 새로운 블로그 서비스 만들 때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셜 이노베이션. 그래서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사회적 운동 이런 거 할 때 이 어떻게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윌링리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이노베이션에서 통신사들, SK텔레콤, KTF, LG나 뭐 방송사들, SBS, 이런 회사들이 이 UX, HCI 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쪽들을 가지고 초점을 여러분들도 이런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HCI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인간에 대한 분야 하면 여기 심리학과, 사회학과, 인지과학과, 문화인과학, 정치과학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이 다 HCI를 많이들 해요. 아까 우리 학회와 같다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학회가 굉장히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 가면은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요.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이케이카 엔지니어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비즈니스에 대한 분야도 많고 디자인에 대한 분야도 많고 기술에 대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CI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분야입니다. HCI 공부하기 좋은 기관이나 나라는 뭐 대부분 미국이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특히 영국 쪽이 잘하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비록 아직 순위에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개의 대학들이 열심히 HCI 쪽 연구를 하고 또 현업에도 많이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SKT 덕분에 현업에서 HCI 하는 거가 우리 학교에서 HCI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빨리 나가고 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 나오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더 많이 연구를 갖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HCI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데가 시그카이라고 하는 미국의 본부를 좀 아까 얘기했던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2013년 여기 보면은 2013년도에 파리에서 있었어요. 올해 4월달에. 그래서 나 거기 갔었어요. 파리에 갔었고 2014년도에는 토론토에서 열려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고 12월달에 내가 글로 날아가야 돼요. 다음에 2015년도에는 여기에 아시아 그리고 Decided Location to be Finalized 이렇게 되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엑스에서 2015년 4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때쯤 돼서 이제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은 현업에 있든지 하게 되면은 꼭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량을 갖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국에는 HCI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또 굉장히 큰 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학회 다음으로 커요. 의사학회 다음으로 커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미 지났어요.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했고 내년에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까 얘기했던
한 2,200명, 2,3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학회. 그리고 하는 데는 올해는 어디서 했냐면 하이원이라고 이거 하는 거죠. 아마 내년에도 큰 이벤트가 아마 거기서 할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수업하면서 나온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서 발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HCI 분야를 보게 되면은 뭐 기회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HCI 공부하기에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산업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HCI UX 전공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산업계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HCI나 UX가 국가 발전이나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참 놀라는 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놀랐던 때 중에 하나는 처음에 94년도에 HCI 공부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전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HCI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런 정보도 있어 뭐 이랬댔어요. 근데 요새는 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광고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HCI의 전문 용어들이 일간지 광고에 막 올라가 있는 유비쿼터스 발음하기도 힘든 그 단어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햅틱 그것도 우리 쪽 분야 전문 용어였는데 그걸 갖다 거의 일반 사람들이 마치 무지하게 일반적인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요새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AR, Augmented Reality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고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들이나 개념들을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들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위기도 있는데 위기를 치자면은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전문 인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서 HCI, UX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어요. 이 비슷한 연결된 대학원이 한두 개, 세 개 있긴 하지만 그게 뭐 HCI, UX 쪽으로 딱 포커스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나마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송도에 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송도의 학부로. 그래서 그 테크노학과 내에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특히 학부에서는 제일 첫 번째 생긴 학부라고 볼 수 있고 대학원이라고 한다면은 성균관 대학교에 인터랙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우리 카이스트의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 기술 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연세대학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이런 전문 인력과 연구 인력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이쪽 분야를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그런 방법론 그리고 이론이 정립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학부에서 이 과목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걸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이 그림을 볼 거예요. 이게 우리 전체 HCI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 구조도로. 그 구조도에서 오늘은 요걸 했어요. 경험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HCI하고 경험이라는 게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예를 할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각형짜리를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가 메꿔 나가요. 이렇게 메꿔 나가서 한 학기를 갖다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UX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에 동참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까지 숙제를 갖다
다음 주 숙제는 첫 번째 영화 토론입니다. 영화 바꿨어요. 이미 교재를 산 사람은 그 교재를 갖다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그 교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질문은 똑같은데 영화는 바뀌었어요. 오블리비언. 요번 지난달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딱 보면서 이거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주제를 잡아 이거 오늘 수업 끝나면 바로 올라갈 거니까 적을 필요 없어. Y3에 바로 올라갈 거니까 이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본인 생각을 갖다 정리해서 오면 되고요. 또 하나는 토론 주제입니다. 토론 주제도 5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은 본인이 최근 사용해본 토종 국산 디지털 제품 서비스 중에서 또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좋은 경험이에요?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이 없는 거고 이걸 갖다 이론적으로 고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본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경험을 갖다 한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PPT 한 장을 만들려고. PPT 양식은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Y3에 올라갈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면 다시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지금이 5시 3분이니까 5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5시 10분서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클래스 설명하고서 마무리합니다. 한